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네. 요즘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들 문제 많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 네. 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뭐 연구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언뜻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첫째, 4.5정 그러면서 최근에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 노동력들이 시장으로 많이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취업하는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 다른 분야는 해보지 않은 거는 리스크가 위험이 많으니까 만약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다면 이거는 좀 잘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소자본 투자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프랜차이즈가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행을 따라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위험을 갖다 감수해서 하나의 정말 자기 나름대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니까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문제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예를 들면 한 회사의 프랜차이즈 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가맹점들의 브랜드 네임에 영향을 받으면 가맹점들은 다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는 입장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가맹점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보완제도 미비를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정면 타임즈의 코리아 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뭐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습니까? 예, 인도와 중국이 지금 현재 국경선 근처에 새로 중국이 신설한 도로를 놓고선 굉장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촉즉발의 군사 분쟁까지 지금 위기에 치닫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네. 정확한 그 분쟁이 있는 지역은 그 히말라야 쪽입니다. 그 도크랑이라는 고원 지역인데요. 도크랑요? 예. 그곳은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부탄 이 3개국이 국경 이제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이 지역에 6월 중순에 중국에서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새로 더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러자 이제 인도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가 연장이 되면 그 자기 측의 어떤 군사 전략적 요충지에 보다 어떤 중국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데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중국과 그 인도 두 쪽은 현재 약 수천 명 정도 달하는 어떤 중무장한 군인이 현재 그 지역에 대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로 먼저 군인을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으름장을 현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이 뭐 12곡직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철수하는 게 좋을 걸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역사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 물론 이 지역이 어떤 이번 갈등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비슷한 동일한 지역은 아니지만요. 비슷한 지역에서 1962년에 인도와 중국 간의 무력 분쟁이 당시 있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인도가 이제 사실상 이제 패배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그 영토 분쟁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중국의 달라이라마를 인도가 망명을 이제 허용하면서 예. 그 지역 분쟁 플러스
함께 어떤 이런 종교적 문제죠. 예. 그런 것도 같이 있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그런 결하기보다는 어떤 좀 지역적 분쟁 그리고 어떤 지역 간의 그 지역 사회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약간 이런 형상으로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인도는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겠다 그러고 중국은 여행 바라지 마라 강경 대응인데 부탄이 참 괴롭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겠습니까? 보시기에 미국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예, 미국은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어떤 영문 일간지죠. 글로벌 타임즈가 최근에 인도와 혹시 미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압박을 한다면 재앙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또 넣으면서 미국에게 어떤 본 사태에 대해 개입을 하지 말 것을 사실상 경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제 인도 정부가 어떤 이런 외교적 이 본 사건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27일 날 인도 정부가 정부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얼마큼 좀 실효성이 있는 그 결과를 좀 갖고 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이달 초에 G10 정상회의에서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가 이제 만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내용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는 않았고요. 단지 어떤 양 국가 간의 입장만 확인하는 어떤 상황만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으름장을 현재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9월까지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월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브릭스라고 하죠. 이제 선진 신흥경제 5개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회담을 갔는데요. 그때까지 거기서 아마 좀談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어떤 국가 정상들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통상 갈등까지도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어떤 브릭스의 어떤 이 중국과 일본이 인도 모두가 이제 주요 국가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겠지만 브릭스는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이렇게 신흥 경제 5개국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브릭스를 이제 보면 거기 그 국가의 인구 총 숫자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한 40%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어떤 핵심적 동인으로 이제 작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브릭스라는 어떤 경제 구역인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맡은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삐걱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브릭스가 앞으로 이제 합쳐서 갖게 될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국 간에서는 이미 경제 교류가 상당히 위축이 됐고요. 인도 경우에는 중국산 어떤 과일이나 곡물 이런 것의 수입을 금지를 했고 중국도 역시 인도산 쌀이라든지 그 농산물 수입을 보류하는 어떤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 소식 하나 짧게 해주겠습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폭락을 했다고요, 예? 예, 굉장히 지금 아베 총리가 수세에 몰렸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 따르면 한 달 전에는 지지율이 36%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26%, 심지어 20%대로 떨어졌고요. 다른 니온 게이자 신문에서도 39%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 지지율이 통상 일본에서는 20%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내각이 이제 물러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총리를 뽑는 어떤 그런 통상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지지도가 다시 반등하지 않으면 결국 아베 총리가 어떤 좀 더 이제 리더십을 잃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리를 물러나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지의 본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국가주의적 정책을 펴므로써 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지지율이 한 50%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어떤 변곡점이 된 것이 5월에 어떤 사학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총리와 아베 총리의 부인이 어떤 일부 사학과의 어떤 연관관계 그리고 그 사학에게 어떤 특혜를 줬다는 거죠. 국유지를 헐값에 사게 해줬다든지 아니면 특정 학과 개설하는데 호의를 베풀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아베 지지율 하락의
가장 주요한 어떤 원인이 됐다고 현재는 현재 관련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아베 총리는 어떤 관련된 내용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양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직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진지를 보고서도 아주 혼이 덜 났군요. 많이 좀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바.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바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제대 정인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인정 교수님은 갈수록 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안 해도 그건 타고난 사람들인데요. 예.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듣고. 그렇죠. 그거 다 안 하는 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안 하는 척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무서운 분들이세요. 그럼요. 예.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제 추경은 통과가 되었고 정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건드리 상당히 벌칙과 같은 건데 일단 건드렸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정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열 교수님. 저는 나올 때가 됐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길 원한다면 네. 국민들도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 예.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도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누가 그래갖고 이제 미움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도 다시 많이 해드릴 테지만 돈은 더 안 내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건 솔직하지 않은 거고. 네. 아마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제 그 자리 무슨 토론회였죠. 예, 작년. 예. 거기서 이제 관련 부처장관. 예. 거기서 이제 총대를 맨 것 같고요. 네. 추미애 대표도 이제 추임새를 넣었고. 네. 추임새에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문 대통령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 상당히 좀 서로 조율된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직전에 바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네. 총 소요 재원이 178조 그렇죠. 원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정세 안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정세 기조에는 찬성합니다. 예. 저도 돈을 더 번다면 더 낼 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꼭 아주 부자에게만 돈 더 내게 하겠다. 예. 아주 거대 기업에만 돈 더 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반밖에는 솔직하지 않은 거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예.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해야지 그것만 더 내게 하고 다른 사람 절대 더 안 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솔직하지 반만 솔직한 네. 것이고요.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 솔직하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예. 그게 먼저지 예. 그 이름부터 짓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도 물론 중요하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더 거두려고 하다가 세금 폭탄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한 예. 그런 문제를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예. 설득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예. 정세는 동의하지만 그렇다 얘기합니다. 정인정 교수님. 원래 증세를 말하면 이게 정세는 사실 정치인의 무덤이다라는 속설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권을 이제 그 경쟁을 할 때는 증세에 대해서 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뭐 중부담, 중복지 뭐 이런 말씀도 하지만 실제로 집권을 한 이후에는 조금 속내가 달라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여론의 탄력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예. 국정 운영을 그럼요. 해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서 사실 서두에 이렇게 증세를 초반기에 내놓는다는 것은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예. 왜 그랬을까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증세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변죽을 울려주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목소리 예. 난이도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세도 이제 일반적 우리가 사실은 복지 부담을 늘리고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 구조를 생성하기 위한 네. 그런 증세는 지금 부자 증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정치적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거나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부자 증세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찬성하는 그 여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증세 아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이제 월급쟁이들의 예. 어떤 그 소득세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사실은 서구 유럽식의 이른바 복지 비용 부담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그럼요. 위해서 전반적으로 세금률을 올려내는 예. 이런 정책 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죠.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예.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탄력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벌써 여론조사상 나오는 걸 보면 네. 굳이 정치인들의 변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일반 여론은 굉장히 좋게 갈 수 있고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 그 여론을 통해서 부자 증세의 어떤 그 기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노무현 정부의 어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면교사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까지 이제 사실은 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취득록세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 봤을 때 예. 증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증세가 왔을 때 이른바 이제 고소득자들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예를 보면 이 세금으로 사실은 억제를 하면은 이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률이 많아지면은 그렇죠. 뭘 안 사는 거예요. 예. 위축되죠. 예, 소비 그러면 성향이. 사실은 서민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택시 손님 없다는 소리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물건 안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소상공인들. 이게 네.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부자들의 소비를 위축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어야만 예. 사실은 이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지금은 지지하는 네. 일반 여론도 경제가 이걸로 인해서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감 경기죠. 그게 네.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정권에 부담을 주는 예. 그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따져서 범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예로 최근에 이제 그 김영란법이 통과돼. 이거는 김영란법은 뭐 세금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세금적 형태가 지금 나온 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소비가 진짜 위축이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꽃 배달집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위축을 받았는데 중부담, 중복지 이게 실천이 되었으면은 국민들이 뭐 세금을 올린다 그랬을 때 내가 복지가 더 늘어나겠구나 동의를 해서 조금 괴롭지만 내겠지만 지금 세금을 더 거두어서 어디다가 썼느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무엇을 위해 썼느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4대 강력 개발했다. 뭐 다른 사업을 인프라를 개발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얘기 나오기로는 네. 뭐 세출 조정하겠다. 예. 그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예. 세출 조정해서 무슨 뭐 40몇 조 원가를 이제 조달하겠다. 예. 얘기했고요. 뭐 그런저런 얘기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장관이 아니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얘기 하지 말고 그거 수십 년간 해온 얘기 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증세 얘기인데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전 정권은 사실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시 정권이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성도 반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 정권의 성격을 규정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정말 예산 낭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을 정권의 담당자로 뽑았던 국민들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뭐 손가락 자를 수도 없는 얘기고. 근데 이번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놓은 게 국민들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국민들이 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추적하는 게 뭡니까? 복지 아닙니까? 네. 입만 열면 하여튼 뭔가 해주겠다. 예. 더 주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부담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가 뭐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뭐 인프라를 만들겠다. 뭐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예. 뭐 안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고 예. 뭔가 국민들에게 뭐 예. 세금을 통해서든 뭐든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정현정 교수 말대로 이게 정치적 함의가 대단한 거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과거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호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저 4대강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건설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그걸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불신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예, 네. 저는 그렇게 하실 작정이면 안 걷어가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굳이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하고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얘기하고요. 독일식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와 우리나라는 풍토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런 나라는 정부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국민에게 세금 내면 50% 세금을 내더라도 그게 다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걸 경험하고 있고 오랫동안 알고 왔으니까 불신이 없는데 우리는 정부가 버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돌아와서 4부로 돌아와서 정의정 교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정의정 교수님 4부에서 한번 시작을 해 주시죠.